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나라가 있죠. 바로 태국인데요. 지금 앞으로의 수십 년을 결정할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잠깐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죠. 자, 이 숫자 1.25%.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숫자 같잖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태국 중앙은행이 보낸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고요. 오늘 우리가 태국 경제의 속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태국의 새로운 기준금리입니다. 통화정책위원회가 경제 전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말 파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거죠. 아니 그럼 왜 금리를 내렸을까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어요. 소비가 팍 위축된 거죠. 그리고 태국 경제의 진짜 버팀목이었던 수출 성장세도 꺾였고요. 물론 물가가 낮아서 금리를 내릴 여유가 좀 있긴 했지만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국내 외적으로 경제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데 과연 경기 둔화가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사실 금리 인하라는 건 아픈 곳에 그냥 반창고 하나 붙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증상에 대한 처방일 뿐이죠. 진짜 병의 원인을 찾으려면 우리는 태국 경제의 엔진룸을 직접 열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십 년 동안 태국 성장의 심장, 그 엔진 역할을 해왔던 자동차 산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림이 거대한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내연 기관차 산업은 확실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 새로운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야말로 모든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차가 바뀌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수천 개의 현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지각 변동의 셈이죠. 이 보고서에 나온 문장, 이게 그냥 딱딱한 경제 분석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십 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공장들이 문을 닫고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그런 현장의 고통과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도요, 사실은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뿌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90%. 이게 뭐냐면 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이 사람들 소비의 숨통을 꽉 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19년.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태국이 늙어가는 속도가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일본보다도 더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필리핀 같은 주변 나라들은 젊은 노동력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반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주 큰 부담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경제 문제의 배경에는 아주 깊은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정치적인 불안정성이죠. 이렇게 쿠데타가 잦고 정권이 계속 바뀌니까 무슨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불평등은요, 군부나 왕실 같은 엘리트 계층이 막대한 경제자산을 틀어주고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개혁은 철저하게 막아내는 그런 정치 구조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산업구조는 급변하고 있지. 빚은 많지. 사회는 늙어가고 있지. 정치는 불안하지.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도 힘든데 이게 한꺼번에 덮치면서 태국 경제를 위협하는 퍼펙트 스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경제 함정이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전처럼 값싼 인건비로 경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단한 기술력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도 없는 딱 중간에 끼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오늘날 태국이 어떻게든 벗어나야 할 장기 침체 굴레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전문가들조차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의견이 다 다릅니다. 전망치를 내놓기는 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전보다 성장률이 부진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 운명은요, 앞으로 20년 동안 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 아시안 지역에서 꼴찌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정말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장기적인 전망이 아주 어둡다는 거죠. 우리가 알던 아시아의 호랑이 시절은 이제 정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태국은 이 뿌리 깊은 정치, 경제 구조를 스스로 개혁하고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태국의 미래, 그리고 수백만 국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